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말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3월 2일 뉴욕 현지 시간으로 3대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5bp 금리 인상 발언을 하면서 극심한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한 영향입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장 대비 1.79%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86%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6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섹터별로 모든 영역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금융주가 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다우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의 경우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에 편입된 30개 종목이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모두 2%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3% 이상 반등을 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이날 2%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강력한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주가가 반등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투자 심리를 조금 완화시켰다는 것과 그 최근 전쟁 우려로 인해서 크게 위축됐던 위험 심리가 회복된 것이 주가에 강한 반등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롬 파월은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3월 FOMC에서 25bp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에 50bp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공격적인 연준의 긴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후퇴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CNBC 기사인데요. 파월이 25bp 인상을 지지한다는 점을 밝혔고 이것은 이제 연준의 50bp 금리 인상이라는 더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를 조금 잠재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CNBC는 이제 이런 파월의 발언으로 시장이 조금 안도를 했다고 했는데요. 파월이 이제 policy mistake, 정책 실수를 과도한 긴축으로 인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보면서 투자 심리가 반등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스트의 톰 리는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이 reduces the risk라고 했습니다. 연준이 너무 과도하게 긴축을 해서 create a recession, 어떤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리스크를 감소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네, 게다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7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1.7%였죠. 이것이 다시 1.88%로 급 반등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후퇴했습니다. 연준이 아무래도 3월에 50bp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를 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기 전에 먼저 발표한 사전 연설문인데요. 이제 개장 전에 발표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시작부터 조금 크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우선 이 연설문에서 파월은 이제 대놓고 직접적으로 3월에 25bp 인상 전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오죠. We expect it will be appropriate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our meeting later this month. 그러니까 이달 중순에 열리는 3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계속 연준이 주장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 전례 없이 높은 물가 상승률과 아주 강한 노동시장 두 개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정책 수단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있는 이런 policy accommodation,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연방 기금 금리를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reduction in the size of the Federal Reserve balance sheet. 그러니까 9조 달러에 달하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는 것 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월 FOMC에서 말한 대로 대차 대조표 축소 이슈는 금리 인상이 먼저 개시된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대차 대조표 축소 역시 굉장히 시장의 예측이 가능한 방식으로 재투자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긴축을 얘기를 했지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줄여주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파월 의장은 이제 성명문을 먼저 발표를 하고 이어진 이제 의회 의원들과의 Q&A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전 연설문에서 3월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얘기한 이후에 의회 의원들에게는 2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파월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We are going to avoid adding uncertainty.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연준이 불확실성을 추가하는 상황은 조금 자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5bp 인상을 3월 25bp 인상을 선호를 한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향후에 50bp 인상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향후 들어오는 우리의 경제 지표 인플레이션이 지금 수준보다 더 높거나 또 지속적으로 계속 높아진다면 우리는 이제 more aggressively 더 공격적으로 이 긴축에 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를 25bp 이상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것이 한 번 25bp 이상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회의에서 25bp보다 더 큰 폭으로 여러 번의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블룸버그라든지 외신은 이걸 보고 50bp 인상 가능성까지 파월이 열어뒀다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파월 의장이 3월에 2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한 만큼 그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조금 이제 안도 랠리를 펼친 모습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련해서도 이제 어떻게 연준이 이 사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하지만 이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향후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어떻게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았는지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아이비들이 오늘 파월 의장 발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 즉, 시장의 기대에 대체로 부합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올해 연준이 5회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5회 인상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네, 다른 연준 인사들 발언도 나왔는데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제 극도로 높아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연준의 긴축에 대해서 We are going to get going early at next meeting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면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요. 또한 중앙은행이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또 동시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연준이 보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위기가 아직은 미국에 뚜렷한 여파를 미치지는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이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가끔 50bp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시장을 출렁인 인물인데요. 이날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미국 경제보다는 유럽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2명의 연준 위원들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조금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고 이거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 또한 시장 심리를 조금 떠받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연준이 미국 경기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요. 1월 중순 이후 미국의 경제 활동이 완만하고 보통의 속도로 확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Modest to moderate pace라고 얘기를 했죠. 1월 중순 이후 오미크론 변이가 조금 진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된 경제 지표도 조금 우호적이었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이제 고용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2월에 민간 고용이 전월보다 47만 5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또 이제 당초에 발표했던 지난 1월 고용 수치가 30만 명 감소였는데 그것을 50만 9천 명 증가로 큰 폭 상향 조정을 하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견조한 흐름,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뒷받침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또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US Economic Data,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런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으로 아주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안도를 주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tug of war between ongoing uncertainty. 그러니까 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solid domestic fundamentals. 아직 미국의 영내 금융 상황은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는 또 급등을 하면서 이제 WTI가 오늘 $110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네, 오펙 플러스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이날 회의를 열어서 증산 규모를 일일당 40만 배럴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산을 추가로 늘리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이 소식에 이제 유가가 추가로 급등을 했지만 금리라든지 주식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간 주가가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아서일까요? 이제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내일도 파월 의장의 증언이 이제 예정이 계속되어 있고요. 과연 오늘 이어졌던 랠리가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